자물쇠였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방문 앞에 서서 차가운 금속 손잡이를 만졌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새로 달린 자물쇠가 빛을 반사했어요. 내 방인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뒤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석 달 전이었습니다. 윤말순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병원 원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말수는 간호조무사 가운을 벗으며 웃었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밤낮 없이 환자들을 돌봤던 시간이 이제 끝났어요. 로커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녁 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별이었어요. 이제 좀 쉬어도 되는 거겠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있었어요.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마련한 작은 단독주택이었습니다. 2층짜리 집이었어요. 1층엔 주방과 거실, 2층엔 말순의 방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함이 말순을 감쌌어요. 여보, 나왔어요. 남편의 사진이 거실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말순은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그를 바라봤습니다. 5년 전 남편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말순은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병원비를 갚느라 정신없이 일해야 했거든요. 우리 집 생겼어요.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이 따뜻해졌어요. 다음 날부터 말순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같이 눈을 떴어요.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출근하지 않아도 됐어요. 대신 조용히 옷을 갈아입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시장은 활기찼어요. 말순 씨, 오늘 고등어 싱싱해요.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말순은 웃으며 다가갔어요. 2마리만 주세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이게 바로 말순이 꿈꿔왔던 평범한 일상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마당에 감나무가 보였어요. 햇살이 주방 바닥을 밝게 비쳤습니다. 참 좋네. 말수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마당을 바라봤어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옆집 정숙과는 자주 어울렸어요. 말수나 산책 갈 거지? 정숙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말수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섰어요. 2 사람은 동네 뒷산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행복했어요. 정상에 서자 동네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여기가 제일 좋더라. 정숙이 말했어요.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 같은 건 이렇게 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 당연하지.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려야지. 2 사람은 웃으며 산을 내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말순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 정민이었습니다. 말순은 황급히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정민아? 엄마.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순간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아니야, 아픈 건 아니고. 전셋값이 너무 올랐어. 집주인이 갑자기 2억을 더 달래. 2억?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그 돈 마련이 안 돼.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전화기 너머로 정민의 한숨이 들렸어요. 말순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말순은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들어와 살면 되지 뭐. 엄마, 우리 집 2층에 방 있잖아. 거기 쓰면 되지. 정말 괜찮아? 그럼 가족인데. 말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며칠 후였습니다. 정민이 며느리 유진, 손녀 지우와 함께 집을 보러 왔어요. 말수는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와라. 지우야, 할머니한테 와볼래? 지우가 엄마 뒤로 숨었어요. 유진이 아이의 등을 밀며 말했습니다. 인사해, 지우야. 안녕하세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손녀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정민이 집안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괜찮네. 그치? 햇살도 잘 들고. 유진은 말없이 곳곳을 살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창문도 두드려보고 벽도 만져봤습니다. 마치 집을 감정하는 사람처럼요. 말수는 그 모습이 왠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애써 웃었어요. 2층 방 보러 올라갈래? 세 사람은 2층으로 올라갔어요. 말순의 방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어요. 여기가 제일 좋은 방이야. 유진이 창밖을 내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는 다음 주에 할게요, 어머님.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아니, 너무 차분했습니다. 말수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드는 걸 느꼈어요. 그래, 천천히 해. 급할 거 없어. 하지만 가슴속에선 이상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말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유진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을 둘러보던 그 시선,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재던 그 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괜한 생각인 거겠지. 말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말순의 평온했던 일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트럭이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말순은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가족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조심히, 조심히요. 유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정민아, 어머니 도와드려. 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휴대전화를 보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첫 번째 짐이 들어왔어요. 큰 소파였습니다. 말순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유진아, 우리 집에도 소파 있는데. 어머님, 소파는 좀 낡으셔서요. 우리 거로 바꿔도 되죠?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차가웠어요. 아, 그래. 그럼. 말순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순간 가슴 한쪽이 답답해졌어요. 직원들이 말순의 소파를 들어 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아 저녁 드라마를 보던 소파였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저건 어디로 옮기면 돼요? 직원이 물었어요. 유진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창고요. 창고에 넣어주세요. 네. 소파가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식탁도 바뀌었어요. 어머님 식탁은 너무 크고 오래됐어요. 우리께 더 실용적이에요. 유진이 새 식탁을 펼쳤습니다. 작고 네모난 식탁이었어요. 말순의 식탁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근데 이거 4명이 앉기엔 작지 않아? 저희 셋만 쓸 거니까 괜찮아요. 저희 셋. 말순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은 빠진 숫자였습니다. 아, 그래. 말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싱크대를 붙잡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괜찮아. 적응하면 돼. 가족인데 스스로를 달랬어요. 오후가 되자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메모지를 들고 있었어요. 말수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유진이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칸마다 라벨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 지우, 정민.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게 뭐니? 냉장고 칸 정리요. 음식이 섞이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했어요. 그래도 이건 어머님도 한 칸 드릴게요. 여기요. 유진이 제일 아래 작은 칸을 가리켰습니다. 채소 보관함이었어요. 순간 말순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 말순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말순이 밥상을 차렸어요. 김치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밥 먹자, 정민아. 엄마, 나 회의 있어서 나가봐야 해. 정민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말수는 정민의 눈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시선을 피했어요. 지금 저녁도 안 먹고? 응. 중요한 회의라서. 그럼 유진이랑 지우는? 저희도 밖에서 먹을게요, 어머님. 아이가 피자 먹고 싶대요.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어요. 아, 그래. 그럼.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이 나갔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말수는 상 가득 차려진 밥을 바라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랐습니다.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이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말수는 밥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을 돌아봤어요. 새로 들어온 소파가 있었습니다. 새 식탁이 있었어요. 벽에 걸린 액자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유진이 가져온 거였어요. 남편의 사진만이 구석에 외롭게 걸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맞는 건가?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세 사람이 돌아왔어요. 지우는 엄마 품에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님. 유진이 지나가며 말했어요. 말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민도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정민아, 말순이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멈추지 않았어요.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수는 거실 구석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2층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과 정민이 이야기하는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찬물에 손이 시렸어요. 하지만 눈물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말수는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하지만 가슴속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말수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층에서는 조용했습니다. 다들 잠든 모양이었어요. 말수만 혼자 깨어 있었습니다. 내 집인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점점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 집이 맞나? 말수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말수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말수는 시장에서 사온 물을 깍둑 썰기 했어요. 된장을 풀고 멸치를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어요. 다들 좋아할 거야. 말수는 웃으며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게 뭐예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반찬통을 들고 있었어요. 말순이 어제 만든 김치볶음이었습니다. 김치볶음인데 왜? 이거 상했어요. 상했다고? 어제 만든 건데. 유진이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았어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오래 두시면 안 돼요. 지우가 배탈 나면 어쩌려고요. 그래도 이건 말순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은 이미 쓰레기통을 열고 있었습니다. 과당, 반찬이 통째로 버려졌어요. 말순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나 40년 동안 음식 만들었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은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만드시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먹을 건지 확인하고요.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말수는 쓰레기통을 바라봤어요. 자신이 만든 음식이 거기 있었습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말순이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유진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지금부터 식사 시간 좀 나눠요. 식사 시간을? 네. 저희는 6시에 먹고 어머님은 7시쯤 드시면 어때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따로 먹어야 해? 지우 건강 때문이에요. 아이가 음식에 민감하거든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같이. 어머님도 편하시잖아요. 눈치 안 보고 천천히 드실 수 있고요. 말순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정민이 들어왔어요.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 아이 건강이 중요하니까. 정민아. 말수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민은 시선을 피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또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정숙을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말순아, 요새 얼굴이 왜 그래?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뭐가 괜찮아. 다 보여. 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버려진 반찬 이야기, 따로 먹는 식사 시간 이야기.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말수나, 집 명의는? 응, 내 명의지. 절대 바꾸지 마. 절대로.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말수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정민이가 그럴 리 없어. 아니야. 요새 그런 일 많아. 특히 며느리가 무서운 거야. 유진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말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명심해. 명의만큼은 조심해. 정숙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정숙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정민이 말순을 불렀어요. 엄마, 잠깐 이야기 좀 할까? 그래.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민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진명의 말이야.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숙의 말이 떠올랐어요. 명의가 왜? 세금 때문이야, 엄마. 지금 엄마 혼자 명의면 세금이 많이 나와. 정민이 서류를 펼쳤어요. 그래서 공동 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엄마한테도 좋은 거야.
공동명의? 응. 엄마 이름도 있고 내 이름도 넣는 거지. 말수는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복잡한 글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정민아, 이거 엄마 나 믿지? 정민이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아들의 온기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좋겠구나. 응,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정민이 웃었어요. 말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럼 여기 도장만 찍어줘. 말순은 도장을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절대 바꾸지 마. 하지만 눈앞의 아들을 믿고 싶었어요. 직,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유진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다 하셨어요? 응, 끝났어. 정민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이제 세금 문제도 깔끔하네요.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입꼬리만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어요. 말수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정민아, 응? 내가 잘한 거지? 정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 다 잘 될 거야. 하지만 그 목소리가 공허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말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도장을 찍던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유진의 차가운 웃음도 생각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푸르게 물들었어요.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서류엔 도장이 찍혔습니다. 말수는 그날 밤 서류 한 장으로 모든 걸 넘긴 셈이 되었어요. 명의가 바뀐 다음 날부터였습니다. 유진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말순이 부엌에 들어가려 하자 유진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지금 제가 요리 중이에요. 아, 그래. 나는 물 좀. 나중에 드세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어요. 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 집 부엌인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뭐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수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 부엌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이 칼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마치 원래 주인처럼요. 손녀 지우가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뭐 해줄까? 말순은 웃으며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밥 먹을래요? 순간 유진이 돌아섰습니다. 지우야, 이리 와.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지우가 깜짝 놀라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말고 엄마한테 와. 유진이 지우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지우는 뒤돌아보며 말순을 봤습니다. 작은 눈에 당황한 빛이 어렸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유진아, 왜 그래?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유진이 지우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멍하니 그 문을 바라봤어요. 손끝이 떨렸습니다. 내 손녀인데 왜 나를 멀리하는 거지? 정민은 집에 없었어요. 요즘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어요. 정민아, 오늘도 늦어? 말순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민의 목소리가 피곤하게 들렸어요. 응, 엄마. 회의가 길어져서. 밥은 먹었니? 먹었어. 걱정 마. 집에 오면 이야기 좀 하자. 유진이가
엄마, 나 바빠. 나중에 얘기해. 툭. 전화가 끊겼습니다. 말수는 휴대전화를 내려다봤어요.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상자를 들고 말순의 방으로 들어왔어요. 어머님, 방 정리 좀 해야겠어요. 방 정리? 말순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유진은 이미 옷장을 열고 있었어요. 공간이 너무 좁아요. 안 쓰는 물건들 정리하면 훨씬 넓어질 거예요. 안 쓰는 물건이라니. 다 필요한 건데. 유진이 상자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상자였어요.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안 돼. 말순이 달려갔어요. 하지만 유진은 이미 상자를 열고 있었습니다.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시계, 안경, 만년필, 결혼기념일에 받은 편지들, 말순의 보물이었습니다. 이런 건 정리해야죠. 몇 년 된 건데요. 유진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말순은 유진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안 돼. 그건 남편 거야. 버리면 안 돼.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예요. 어머님. 제발.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진은 말순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상자를 들고 방을 나갔습니다. 베란다에 보관할게요. 거기가 더 안전해요. 말순은 뒤따라갔어요. 유진이 베란다 구석에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습기 차고 어두운 곳이었어요. 여보. 말순은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 방으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이제 방이 훨씬 넓어 보이네요. 말순은 베란다에 홀로 서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또다시 툭 하고 끊어졌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유진의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들이 집안을 채웠어요. 말순은 거실에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말순을 막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방에 계세요. 응? 왜? 친구들이랑 조용히 얘기 좀 하려고요. 불편하시겠지만. 유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말수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그래. 말수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유진과 친구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집이 정말 좋네. 그치? 우리 집이야. 우리 집. 말수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왜 방에 숨어 있어야 하지? 저녁이 됐어요. 손님들이 돌아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말수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거실엔 유진 혼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말순이 조용히 불렀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한 거니? 유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말순을 똑바로 봤습니다.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럼 왜 나를 이렇게 대하니? 어떻게요?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가족을 챙기는 것뿐이에요. 어머님도 이해하시죠? 유진이 일어났어요. 말순을 지나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말순은 거실에 홀로 남았어요. 그날 밤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었어요. 어두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기엔 늙고 지친 여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었어요. 여보, 나 어떻게 해야 해?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찾았어요. 하지만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어둡고 추운 곳에요. 말순의 자리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족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말수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따라 햇살이 따뜻했어요. 기분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미역국을 끓여야겠어. 현관문을 열었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다녀왔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말수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금속 소리였어요. 말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층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봤습니다. 자물쇠. 자신의 방문 손잡이에 새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뭐지? 손이 떨렸어요.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잠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유진이 복도에 나타났어요. 손에 열쇠를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방 열쇠였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너무나 평온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유진아, 이게 대체 뭐니?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은 자물쇠를 가리켰어요. 아, 이거요? 지우 공부방으로 쓰기로 했어요. 뭐? 어머님은 1층 방 쓰시면 돼요. 거기가 훨씬 편하실 거예요. 말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네, 내 방인데. 어머님, 이제 지우도 공부방이 필요한 나이잖아요. 유진의 얼굴에는 어떤 미안함도 없었어요. 그냥 차갑게 사실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순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 방도 좋아요. 화장실도 가깝고요. 유진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이 돌아온 건 저녁 때였어요. 말순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정민아. 정민이 가방을 내려놓았어요. 말순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내 방에 자물쇠가. 엄마, 나 피곤해.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 해야 해. 내 방을 왜 잠가 놓은 거야? 말순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민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어요. 엄마, 지우도 이제 공부방이 필요해. 이해해줘. 이해? 내 방을 빼앗는데 이해를 하라고? 빼앗는 게 아니야. 1층 방 쓰면 되잖아. 정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말수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정민아, 넌 정말 괜찮니? 내 엄마한테 이러는 게... 정민이 고개를 돌렸어요. 시선을 피했습니다. 회사 일로 머리 아파. 엄마, 제발 힘들게 하지 마.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말순이 1층 방 앞에 섰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박스들이 쌓여 있었어요. 자신의 짐이었습니다. 옷, 이불, 책, 사진들 모두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이게... 손이 떨렸어요. 박스를 열어봤습니다. 옷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어요. 말순이 평생 아껴온 한복도 구겨진 채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유진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어머님, 짐 다 정리해뒀어요. 1층 방에 넣으시면 돼요. 유진아. 그리고요. 유진이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너무 가까이 섰습니다. 말순은 뒤로 물러났어요.
당분간 친구 댁에 계시는 게 어때요? 뭐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편하시잖아요. 저희도 불편하고 서로 좀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내 집인데. 명해 보셨죠? 이제 공동 소유예요. 어머님 것만은 아니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려왔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정민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말수는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노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나 엄마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돌아섰어요.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가방에 옷을 넣었어요. 남편의 사진도 챙겼습니다. 베란다에서 몰래 가져온 거였어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유진이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순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2층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정민아,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찰칵.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말순에겐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집을 바라봤어요. 작지만 따뜻했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꾸던 집이었어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아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한 걸음 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발이 멈췄습니다. 돌아봤어요. 2층 창문에 커튼이 흔들렸어요. 누군가 보고 있었습니다. 정민일까요? 아니면 유진일까요? 말수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말수는 자신의 집 열쇠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제 그곳은 말순의 집이 아니었어요. 가방을 끌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어요. 정숙의 집 앞에 섰습니다. 말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초인종을 눌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말순아, 무슨 일이야? 정숙이 깜짝 놀라 말순을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말순의 얼굴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무슨 일 있었어?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들어와. 일단 들어와. 정숙이 가방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순도 따라 들어갔어요. 소파에 앉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집에서 쫓겨났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정숙은 알았습니다. 뭐라고? 쫓겨났다고? 내 방에 자물쇠를 달았어. 짐도 박스에 담아놨고.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미친. 내가 뭘 했어. 명예 조심하라고 했잖아.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말순이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숙이 말순을 깨웠습니다. 말순아, 일어나. 구청 가야 해. 구청? 응. 상담센터 있어. 거기 가서 상담 받자.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소용없어. 이미 늦었어. 느낌 무슨. 아직 안 해봤잖아. 일어나. 정숙이 말순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말순은 힘없이 일어났습니다.
구청 상담센터는 조용했어요. 상담사가 말순을 맞이했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온화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말순은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 부부가 들어온 것, 명의를 바꾼 것, 집에서 쫓겨난 것. 상담사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셨어요? 등기부 등본? 네. 현재 집 소유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상담사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말순에게 주소를 물었어요. 타자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말순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화면이 떴습니다. 상담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님, 이거 뭐예요? 말순이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어요. 소유자 서유진 100%. 말순의 이름은 없었어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손이 떨렸어요.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공동 명의라고 했는데 내 이름이 왜... 서류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도장 찍으실 때 서류 내용 확인하셨어요? 말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못 봤어요. 정민이가 알아서 한다고. 상담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님, 이건 사기 소지가 있어요. 사기.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말순의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이 자신을 속였어요. 말순은 상담센터를 나오며 비틀거렸습니다. 정숙이 부축했어요. 말순아, 괜찮아? 정숙아, 나 어떡해. 일단 변호사 만나자. 지금 당장. 정숙이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깔끔했어요. 김석진 변호사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순은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말했어요. 김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류 가져오셨어요? 여기. 말순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민이 준 서류였어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김석진이 서류를 펼쳤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김석진의 눈이 좁아졌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뭐가요? 여기 보세요. 김석진이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작은 글씨들이 빼곡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된 거예요. 글씨체가 달라요. 말순은 눈을 크게 떴어요. 추가됐다고요? 네. 원래 문서에 누군가 내용을 덧붙인 거예요. 여기 소유권 전체 양도에 동의함이라는 문구가 보이시죠? 말순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 부분만 글씨가 조금 달랐습니다. 이건 내가 동의한 게 아닌데. 그렇겠죠. 이건 명백한 서류 위조예요. 김석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순간 말순의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게 타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이 서류로 고소할 수 있어요? 말순이 물었어요. 김석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사문서 위조와 재산 편취 혐의로 고소 가능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빨라야 석 달, 길면 6개월 정도요. 말순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어요. 고소하겠어요. 정숙이 말순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순은 정숙을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잘 결정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석진이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고소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말순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정민아, 미안해. 하지만 써야 했어요.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한 글자씩 썼습니다. 피고인 서유진.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썼어요. 고소 내용 사문서 위조, 재산 편취, 다 썼어요. 말순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바라봤어요. 제출할까요? 김석진이 물었어요. 말순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출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왔어요.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정민아, 엄마가 이러고 싶지 않았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숙이 말순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잘했어, 말순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용서해주면 안 돼. 내 인생도 소중해. 말순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이번엔 도망가는 게 아니었어요. 싸우기 위해 걷는 거였습니다.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슬픔 속에서도 단단한 무언가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김석진 변호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증거를 찾았어요.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뭘 찾으셨어요? 통화 기록이요. 명예 이전 당일 며느님과 아드님이 통화한 기록이 있어요. 말순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메일이요. 이메일? 네. 며느님이 아드님에게 보낸 이메일입니다.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김석진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도장만 받으면 끝나요. 걱정 마세요. 순간 말순의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도장만 받으면 끝. 계획된 일이었어요. 처음부터 자신을 속이려 했던 거예요. 어머님? 김석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말순은 경찰서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의자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형사가 말순 앞에 앉았어요. 처음부터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들 부부가 들어온 것, 명의를 바꾼 것, 쫓겨난 것.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님과 아드님도 곧 조사받게 될 겁니다. 며느님, 아드님,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며칠 후였어요. 정민이 경찰서에 왔습니다. 말순은 복도에서 정민을 봤어요. 정민도 말순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말순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정민은 고개를 돌렸어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말순은 그 문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이 나왔어요. 말순이 다가갔습니다. 정민아. 정민이 걸음을 멈췄어요. 하지만 말순을 보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엄마야. 엄마. 왜 이러세요?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은 아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정민이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몰랐어요. 유진이가 혼자 한 거예요. 정민아, 진짜 몰랐어요. 믿어주세요. 정민의 눈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말순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갔어요. 말순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유진의 차례였어요. 유진은 조사실에 들어갈 때 말순을 쳐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2시간이 지났어요. 유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에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말순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렇게까지 차갑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검찰이 움직였어요. 김석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검찰이 며느님을 기소했어요. 사문서 위조와 재산 편취 혐의로요. 말수는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재판은 언제예요?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석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석 달. 긴 시간이었어요. 첫 재판 날이었습니다. 말수는 법정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유진이 앉아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했어요. 정민도 있었어요.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왔어요. 기립. 모두 일어났습니다. 말순의 다리가 떨렸어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서류, 이메일, 통화 기록.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였습니다. 유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피해자가 스스로 동의했습니다. 강요는 없었어요. 말순은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순의 차례가 왔어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검사가 물었어요. 서류에 도장 찍으실 때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해서 아드님을 믿으셨군요. 네. 제 아들인데 설마 속일 줄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방에 자물쇠가 달렸어요. 제 짐은 박스에 담겨 있었고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재판장이 유진을 봤습니다. 피고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유진이 일어났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이 먼저 제안하셨어요. 세금 때문에 명의를 바꾸자고요. 거짓말이에요. 말순이 소리쳤어요.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어요. 조용히 하십시오. 말순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재판이 이어졌어요. 증거들이 쌓였습니다. 이메일, 서류 감정 결과, 증인 진술. 모두 말순의 편이었어요. 마지막 재판이었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서유진은 말순은 숨을 죽였어요. 사문서 위조 및 재산 편취 혐의가 인정되며 유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어요. 또 말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끝났어요.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말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겼어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석진이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님. 집 소유권도 곧 돌려받으실 거예요.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정민이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순은 정민을 바라봤어요. 가고 싶었어요.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숙이 말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말순아.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아니, 볼 수 없었습니다. 집은 되찾았어요. 하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판결 일주일 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순은 정숙의 집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직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볼게. 정숙이 문을 열었어요. 정민이?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정민이 현관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이 푹 꺼져 있었어요. 엄마.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말수는 정민을 바라봤습니다. 정민이 한 걸음 들어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무릎이 닿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엄마, 용서해줘.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정민아, 나 정말 몰랐어. 유진이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정민이 얼굴을 감쌌어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정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민아,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엄마. 그래도 넌 알고 있었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지.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어요. 유진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 내 방에 자물쇠 달 때도 짐을 박스에 넣을 때도 넌 거기 있었어. 나는 넌 회피했어. 회사 일로 바쁘다며 도망갔지. 정민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넌 선택했어, 정민아. 엄마보다 유진이를 선택했어.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민이 바닥에 이마를 대고 울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뻗고 싶었어요.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지우였습니다. 정민 뒤에 숨어 있었어요. 말수는 손녀를 봤어요. 지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달려왔어요. 말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말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녀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지우가 말순의 옷을 꼭 움켜쥐었어요. 할머니 집 가고 싶어요.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요. 말순은 지우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우야. 그건.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민을 봤습니다. 정민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정숙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말순아, 정민이가 회사 그만뒀대. 뭐? 유진이랑도 헤어지기로 했대. 이혼 준비 중이래. 말순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유진이가 항소 준비하고 있다는데 정민이가 도와주지 않는데. 정민이가. 말순은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정숙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아, 결국 자식도 재산 앞에선 변하더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고 다 용서할 순 없어. 넌 내 인생을 지킨 거야. 말순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날이었어요. 말순은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열쇠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돌렸어요.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을 봤습니다. 유진이 바꿔놓은 소파가 그대로 있었어요. 작은 식탁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내 집이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방문 앞에 섰어요. 자물쇠는 이미 떼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방은 텅 비어 있었어요. 지우의 책상과 침대만 놓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방 안을 돌아봤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베란다로 갔어요. 구석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상자를 들었어요. 무거웠습니다. 방으로 가져왔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남편의 시계, 안경, 만년필, 그리고 편지들 하나하나 꺼냈어요. 여보,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꺼냈어요. 먼지를 닦았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우리 이겼어요. 집을 지켰어요.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대신 정민이를 잃었어요. 말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방 안이 붉게 물들었어요. 말수는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았어요. 시계는 서랍에, 안경은 책상 위에, 편지들은 상자에 다시 담았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나니 방이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어요.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벽에 걸었어요. 원래 있던 자리였습니다.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이네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집은 고요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정민의 목소리도, 유진의 발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어요. 말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 내리고 있었어요. 별이 하나 둘 떠올랐습니다. 말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가슴 한쪽은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아마 평생 채워지지 않을 빈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집은 다시 말순의 것이 되었습니다. 고요하지만 이제는 진짜 자신의 공간이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말수는 구청 건물 앞에 섰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할 수 있어.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복직과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윤말순 선생님,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네. 떨리네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같은 분이 꼭 필요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어요. 말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시니어 상담 자원봉사. 말순이 선택한 새로운 일이었어요. 상담실은 작았어요. 책상과 의자, 그리고 따뜻한 차를 내릴 수 있는 전기포트가 있었습니다. 첫 상담자가 들어왔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말순이 의자를 권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앉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 아들이 집을 빼앗으려고 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순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말순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명의를 바꾸라는 아들, 차가운 며느리,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모두 자신이 겪은 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서류는 절대 확인 없이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근데 내 아들인데 아들이라도요. 아니, 아들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말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할머니가 말순을 봤습니다. 혹시 선생님도 네, 저도 겪었어요. 똑같은 일을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말순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아직도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이 할머니를 위해서요. 저는 제 집에서 쫓겨났어요.
방에 자물쇠가 달렸고 짐은 박스에 담겼죠. 할머니가 숨을 죽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찾아갔고 법원에 갔고 제 집을 되찾았어요. 정말요? 네.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죠. 하지만 해낼 수 있었어요. 말순의 눈이 빛났어요.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말순이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일주일에 3번 상담실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두 재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어요. 말순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서류는 반드시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명의는 함부로 바꾸지 마세요. 가족이라도 조심해야 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메모를 했습니다. 말순은 자신의 고통이 의미가 있다고 느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따뜻하게 자라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정숙이 찾아왔습니다. 말순아, 요새 얼굴이 밝아졌네. 그래. 응. 이젠 당신이 사람 살리는 일을 하네. 정숙이 웃으며 말했어요. 말순도 웃었습니다. 고통도 쓸모가 있더라. 그럼 내 경험이 다른 사람들한테 큰 도움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말순은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닦았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정민이 서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는 지우도 함께였습니다. 엄마, 정민아.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어요. 지우가 먼저 움직였어요. 할머니. 지우가 말순에게 달려왔어요. 말순은 손녀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지우야, 많이 컸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말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말순이 차를 내왔습니다. 지우에게는 주스를 줬어요. 잘 지내니? 말순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새 직장 찾았어. 작지만 괜찮은 곳이야. 그래, 다행이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우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집 냄새 좋아요. 냄새? 응, 따뜻한 냄새요. 지우가 웃었어요. 말순도 웃었습니다. 그래, 할머니 집은 따뜻하지. 정민이 말순을 봤어요. 엄마, 나는 괜찮아. 말순이 정민의 말을 끊었어요. 정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따금 지우 데리고 와. 할머니가 밥 해줄게. 엄마.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 용서하진 못해. 아직은 힘들어. 알아. 하지만 지우는 내 손녀잖아. 말순이 지우를 봤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민과 지우가 돌아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말순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아팠지만 조금은 따뜻했어요. 시간이 필요해. 우리 모두에게. 남편의 사진을 봤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진짜 내 집이에요. 말순은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물을 썰고 된장을 풀고 밥을 지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자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마당에 감나무가 흔들렸어요. 말순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이제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말수는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방이었어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상담한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희망을 찾은 그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내 아픔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는구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별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힘들지만 살아갈 수 있어요. 눈을 감았어요. 이번엔 잠이 왔습니다. 평온한 잠이었어요. 말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밤이었어요. 말순은 2층 방에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방이었어요. 진짜로 자신의 방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어요. 문고리를 바라봤습니다. 흔적이 보였어요. 자물쇠가 달렸던 자리였습니다. 희미한 흠집이 남아 있었어요. 말수는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흠집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거친 감촉이었어요. 아팠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자물쇠를 발견했던 그 순간이요. 가슴이 아렸어요. 하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새 문고리를 봤어요. 일주일 전에 직접 달았어요. 나무로 만든 문고리였습니다. 손으로 만져봤어요. 따뜻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차가운 새와는 달랐어요. 이게 좋네.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정갈했습니다. 말순이 직접 정리한 공간이었어요. 침대, 책상, 옷장 모두 제자리에 있었어요. 남편의 사진도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말순이 사진에 말을 걸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혼잣말이 흘러나왔어요. 쫓겨났던 날, 법원에 섰던 날, 정민이 무릎 꿇었던 날, 모두 떠올랐습니다. 아팠어요. 지금도 가슴 한쪽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이겨냈어요. 나 잘했지? 별에게 물었어요. 별은 조용히 빛났습니다. 말수는 그걸 긍정으로 받아들였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천천히 닫았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고리를 돌렸어요. 찰칵. 문이 잠겼습니다. 말수는 잠긴 문을 바라봤어요. 예전엔 남이 자신을 가둔 자물쇠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문이었어요. 이번엔 내가 선택한 거야.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손바닥을 문에 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 문 안에서 말수는 안전했어요. 누구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벽시계를 봤습니다. 째깍, 째깍, 초침이 규칙적으로 움직였어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순의 시간이었어요. 남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내 시간대로 살면 돼.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전기 주전자였습니다. 말순이 자기 전에 물을 끓여 놓았었어요. 일어나서 아래로 내려갔어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말수는 컵을 꺼냈어요. 따뜻한 차를 타서 마셨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맛있네. 혼자 마시는 차였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내일은 구청에 가는 날이에요.
또 누군가 찾아오겠죠. 말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됐어요.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주는 사람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고통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말순도 웃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보라색에서 분홍색으로, 분홍색에서 주황색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그 모습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아름답네. 새벽의 시작이었어요.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말순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마당에 감나무를 봤어요. 가을이었습니다. 감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어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따야겠네. 정민이랑 지우 올 때 주면 좋겠어. 말수는 미소 지었어요. 아직 아팠어요. 정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지만 증오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했어요. 천천히 가면 됐습니다. 우리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거실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말수는 일어났어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신선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좋다. 말수는 두 팔을 벌렸어요. 햇살을 온몸으로 받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어요. 혼자 먹을 밥이었어요. 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나도 소중하니까. 말수는 자신에게 말했어요. 상을 차렸어요. 작지만 알찼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혼자 인사했어요. 밥을 떴습니다. 첫 술을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기분이 좋았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 가게 문을 여는 사람.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말순도 깨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보였어요. 백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예전보다 단단했습니다. 이게 나구나. 말수는 자신을 받아들였어요. 상처도 아픔도 모든 것을요. 괜찮아. 이대로도 괜찮아.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어요. 거울 속의 말순이 미소 지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8시였습니다. 구청에 가야지. 말수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집을 돌아봤어요. 조용한 집이었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다녀올게.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남편에게? 집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말수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집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을 채웠어요. 먼지가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벽시계의 초침이 움직였어요. 째깍, 째깍. 시간이 흘렀습니다. 말순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집은 다시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진짜 주인을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상처는 아물고 있었고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걸어갔어요.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새로운 아침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